진짜 돈 빠져나가는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다. 야, 돈 빠져나가는 기술, 어떤 기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처음에 신기한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님의 방울 인터뷰입니다. 오늘도 귀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6년에 네. 대한민국에 정착한 신명철이라고 합니다. 이야, 2016년에요. 네. 신명철 님이요. 네. 네, 사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 30분 전에 아니다 한 20분 전이죠. 예, 네. 한 30분 전에 초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성함을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친해져야 되니까 네. 좀 엄청 친한 척을 좀 합시다. 네. 그래요. 네. 네. 2016년 1월에 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북한에서 고향은 어디세요? 한북도 해령. 함경북도 해령이에요. 아니 함경북도 해령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도 인터뷰 많이 했거든요. 여자분들이.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남성분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네. 해령 분들은 다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가 봐요. 여자들이 이쁘죠. 아 진짜요? 남자들은 그렇게 썩 뭐. 그렇죠. 네. 해령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뭐 직업으로 얘기를 하면 직업은 뭐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많이 바뀌셨구나. 네.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은 그냥 간추려 말씀드리면 저가 미술 쪽으로 제가 일을 하다가 후에는 제가 2006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사천국 해령 담당 부원으로. 사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에 말하면 이경제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경제위원회라는 게 이경제위원회.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군수에 필요한 전쟁 물자들을 생산하는 땅쿠, 비행기, 뭐 대포 이런 걸 생산하는 그걸 조달하는 조달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총국이 뭐 땅쿠고 2총국이 대포고 뭐 3천국이 뭐 장갑차고 하면 4천국이 비행기거든요. 비행기를 만드는 데가 저기 구성이 있어요. 자재들이 필요한 자재들 저희가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후에는 그게 청진지사가 없어지면서 내가 또 66호 사업소라는데 그 66호 사업부는 또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 지하 갱도를 파놓고 있다가 유사시에 거기에 공장들이 거기에 대피 들어가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게 이런 조건들. 그게 보안성에서 만드는 건 보안성 산하인데 관리는 보안성에서 해요. 근데 저는 거기 66호 사업소 부원이라고 하지만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내가 한 달에 내가 회사에다가 얼마씩 내가 넣을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고 북한에서 83이라고 하죠. 83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내가 송금 브로커 이런 것도 좀 하고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굉장히 처음에는 만화, 그림, 그림을 주로 만화를 그리셨어요? 만화도 했었는데 기본 한 거는 뭐냐면 목공예 나무를 가지고 조각하거나 공예를 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회사에서 외화벌이 사업소를 따로 외화벌이 작업반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북한은 외화벌이를 자체로 다 부담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전문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 당시 중국 사람들한테 팔아서 주로 어떤 거를 만드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비슬공예. 비슬공예. 비슬공예라고 이게 비슬나무라고 여기 누름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이게 일제 시기에 일본에서 씨앗이 퍼져가지고 두만강 연선 지역하고 일부 흑룡강성 지역 요 주변들에 자란 나무예요. 이게 남한은 없어요. 근데 나무는 누룩나무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문양이 곱고 예. 색깔이 좋으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뭐 자연 생김 그대로 재현을 하는 그런 공예죠. 아. 예, 그게 후에 저희가 그걸 제일 처음 개발해서 만드신 분이 여기 그 국군 포로로 들어오신 분인데 예. 그분이 설악산 밑에서 사시던 분이에요. 여기 예. 강원도 설악산 밑에서 예. 사시다가 그분이 북한에 장교 생활을 하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북한에서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비술공예라는 이 한 개 장르를 개척하신 거죠.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그래서 그분이 후에 국가적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공은예술가 칭호도 뭐 어떻게 수여하려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려다가 그분이 국군 포로 이 과거 이것 때문에 예. 그래도 그나마 기술이 너무 높으니까 예. 뭘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그 당시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도 그 특정 명절, 예. 설, 뭐 4.15, 2월 16일 이때마다 이게 그 바치는 선물들 했어요. 예. 뭐 김정일인데 뭐 올리는 선물, 뭐 예. 김일성이한테 올려가는 선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이분이 그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목공예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저도 그 덕에 그걸 배워가지고 그 작품들을 뭐 나름대로 나도 뭐 한 덕에 하다 보니까 예. 뭐 그것 때문에 뭐 김정일이 감사문도 막 내려오고 뭐 진짜요? 좀 예.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뭐 올리다가 우리가 예.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예. 이게 뭔가 이게 시대가 좀 변하면서 어려워지셨구나. 어려워지면서 그게 말하자면 예. 국가적인 체계가 다 맞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 개인적으로 서로 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 목공예는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예, 있어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찾아봤죠. 예.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에서 만들었을 때랑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이게 예술은 특히 이게 시대적 조류를 많이 타고 가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많이 그 자연주의적인 이런 데 많이 우선해요. 자연. 예를 들어 어떤 나무를 뿌리를 캤다 하면은 그 뿌리가 자연적으로 생긴 그대로 조화가 이루어진 그걸 선호하는 거지.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뭔가 룡이나 사자를 갖다 때려박아 엮거나 이러면 그 가치가 자연적인 것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무리 뭐 정교하고 뭐 뛰어날지라도 자연적인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연 그 자체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연적인 거를 원하고 북한에는 어떤 즉 인공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이제 만들어 넣는. 그래 예를 들어 이게 뭐 중국도 아직 그 추세가 그냥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자다 하면 여기도 뭔가 장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조각적이거나 부각적이거나 이런 장식을 웬간하면 많이 피해요. 피하고 다 그냥 심플하게 하면서 그렇죠. 뭔가 꼭 놔야 된다면 자연적인 거 이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그걸 가지고 물론 아직도 뭐 그 정서가 무슨 이게 연령대가 차이가 있으니까 연령대가 좀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수요가 있기도 한데 여하튼 그거는 제가 앞으로 뭐 살려서 어떻게 할 생각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83으로 일하시다가 뭐 성금 브로커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쭉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성금 브로커를 하다 보면 남한하고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고 또 남한 분들하고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 이게 또 보이부에 들키게 되는 거죠. 들키죠. 그러다 나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누적이 되기 시작하다가 뭐 이번에 걸리면 너 뭐 어떻게 뭐 이런 그렇죠.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보이부 시야에 들고 이제는 뭐 내가 여기 있으면은 더는 살기가 어렵겠다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체포령까지 또 내리고 막 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성금 브로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어쨌든 그게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뭐 거기서 더는 못 살니까 네. 탈북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금 브로커라고 하면은 저도 지금 북한에 생활비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성공하는 중에도 혹시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전화로 대면시켜주고 이럴 뿐이지 저희가 직접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나 자신한테는 그냥 생계수단일 뿐이지. 그렇죠. 예, 내가 오히려 사기를 많이 당한 거예요. 아, 사기를 당해. 우리는 이제 성공을 예. 이렇게 해주는 브로커가, 전화 예.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돈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경우는 좀 꽤 저도 있었거든요. 네. 네, 어찌 보면 검은 돈이어가지고 어떻게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돈이고, 북한에서 따지면 네. 보위부에 신고할 수도 없는 돈이고, 뭐 이렇게 떼먹어도 뭐 어쩔 수 없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끝내고, 이런 경우가,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있게 마련이죠. 그래. 예.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바로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서 좀 살다가 오신 거예요? 저는 바로 왔어요. 바로 오셨어요? 예. 2016년도에 출발을 해서 15년도 출발을 했어요. 15년도에. 예. 네. 15년도 출발을 해서 예. 잠깐 내가 오던 에피소드를 하나. 예. 그때 당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위부에서 체포령이 떨어졌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뭐 마음대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숨어 다니다가 원래는 핸드폰을 가지고 예. 핸드폰이 있었으면 예. 내가 어떻게 뭐 사람이 마중 나오게 하고 예. 강을 넘을 수 있었겠는데 예. 그 당시 내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핸드폰을 구하려고 하다가 예. 어떻게 여사회사에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예. 유선에 있는 어떤 분 지인을 통해 알아가지고 그분 도움 받아서 이쪽에다 전화를 하고 연결을 하다가 이게 여건이 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모르겠다 그냥 넘고 말자 내가 어떻게 브로커 없이 브로커 없이 생으로 가자 하고 예. 그래고 그냥 넘었죠. 예. 넘었는데 그럼 강을 브로커 없이 그냥 막 넘으신 거예요? 강은 내가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예. 그냥 넘은 거죠. 너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 내가 뒤에서 뭐 커버할 테니까 가라. 그래서 그분 진짜 참 고마운데 여기 와서 그분 도와주려고 찾으니까 예. 없더라고요. 왜요? 저기 뭐 잘못됐다는 소리도 있고 아이고. 아니면 저 이사 갔다는 소리도 있고 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 도와드리려고 행불이 되셨네요. 그럼 결국은. 내가 사람을 한 몇 번 뛰어서 찾다가 끝내 지금 못 찾았는데 참 그게 내가 아직도 지금 가슴이 내려앉가는데 그분이 진짜 나한테 일전 한 푼 안 받고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체포령 내려서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도와라 하니까 사람 목숨부터 구해야지 이래가 그냥 두만강 넘은 다음에는 제가 한 새벽 한 2시경에 넘었거든요. 예. 날이 밝을 때까지 일단 국경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밤을 걸었어요. 예. 뭐 마중 나면 브로커 없으니까 일단 걸어서 어디 뭐 도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일단 뭐 국경 벗어나는 게 내가 임무니까 그냥 걸었는데 날이 푸른푸른 밝아서 어느 지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저기 북한에서 그 밭에서 그 나오는 나팔 소리 있잖아요. 예. 저 나팔 소리가 아니고 이 방송. 북한 방송. 예, 북한 방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밤새 걸었는데. 예. 그래 보니까 제가 유선 쪽으로 해서 넘었는데 온밤 이렇게 돌아가지고 해령 교두 맞은편에 삼합 그쪽으로 와서 해령 그쪽으로 왔더라고요. 다시 국경이 돌아왔더라고요. 다시. 예. 잘못 길을. 그또 보니까 이게 철조망이 보이고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날이
그러니까 그때는 색감에서 몰랐는데 음. 날이 밝고 보니까 방송에다가 막 이게 절조망 보이고 아유 이게 뭐 이거 뭐, 그래서 어떡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뭐 일단 산에 붙어야 되잖아요. 음. 그때 당시 난 주머니에 이민비 200원 딱 착용하고 있었는데 예. 이 돈 주고 어떻게나 내가 저기 한국이나 이런 쪽에 전화를 해서 그렇죠. 잡히면 안 돼. 전화를 해서 마중 나올 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 걸려니까 예. 밭에 일하러 나온 중국 분들한테 내가 200원 드릴 테니까 전화 한 통만 좀 쓰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 안 도와주더라고. 음. 야, 그냥 이분들이 이제는 어떤 할북민들한테 너무 많이 이런 겪었는지 아니면은 도와주면 뭐 어떻게 벌금을 한다 이런 그렇지. 게 있는지 예. 전화 한 통 해달라는데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 한 분이 도와준다는 게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냥 여기 산으로 해서 이 방향으로 가면은 한 70리 정도 가면은 그 계산툰인가 뭐 어디 저기 그쪽에 그 나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 도와주더라고요. 다 솔직히 뭐 저를 신고 안 한 것만도 다행인 거지.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할 수 없이 산 탔어요. 산 방향은 어디로 그 계산투를 뭐 향해서? 북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예, 예. 그때 내가 무슨 뭐 유격 투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예. 산에서 방향 잡아본 경험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그냥 북쪽을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내가 길 걸어본 길도 아니고. 예. 근데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말하다 산 넘어 산이라고 뭐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맞아요. 예, 하죠. 아, 산이 높은 게 하나 보여요. 저 산 넘으면 뭔가 보일 것 같아서 그 산을 올라가서 탁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또 산, 더 큰 산이 있어요. 그거 가서 또 넘어보면 더 큰 산 또 나와요. 또 나와. 야,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이때 진짜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 그냥 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산꼭대기 올라다 아무리 내려다봐야 다 산이에요. 그냥. 그러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렇죠. 배고프지. 네. 예. 어떻게 또 해결하셨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가끔 그 파밭 하나 발견했는데 예. 그 대파를 발견했어요. 예. 근데 그 대파도 2개 먹으니까 더 못 먹겠더라고. 아무리 그렇죠. 혓바닥에 마비가 배고파도. 예. 그다음에 근데 중국은 웬일인지 산에도 우리는 산에 가면 뭐 도라지도 있고 삽주도 있고 뭐 먹는 풀이 좀 있건만 예. 중국은 왠지 그런 것도 잘 없어요. 아, 그래서 그 풀도 뜯어먹을 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산 위로 계속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 내렸어요. 산 내렸는데 이 골짜기 이게 구물에 골짜기 물에 예. 누구 반도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사람 있구나. 예. 사람을 만난다는 게 진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반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양떼를 머는 그런 분을 하나 만났는데 예, 중국분. 예. 예. 손짓 발짓 하며 이거 나 지금 너무 저기 배고파서 그러는데 좀 한 끼만 좀 먹여달라. 예. 그 안 된다고 처음에는 거절하더라고. 신고 당하면 자기네가 그래서 또 사정을 또 했죠. 뭐 배고픈데 뭐 하루를 굶었는데 지금. 그렇죠. 일단 밥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거기 아무 정상이 딱해 보였는지 예. 데리고 들어가서 밥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밥을 거기서 진짜 이만큼 먹고 그때 그 시골 물에서 반두 걸어놔서 잡은 그 물고기 있잖아요. 예. 모세무치 뭐 이런 것들 예. 쪄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내가 생각하는 이만한 거 절반 내가 먹었을 거야. 예. 너무 먹고 배고프니까. 거기서 옷을 좀 갈아입으라고 옷이 이게 두만강물 건너면 막 젖은 데다가 예. 걸어오면서 먼지가 올라가지고 예. 거기다 또 뭐 옷이 변변치 않았겠지. 예. 그러니까 옷을 다 갈아입으라고 주더라고. 고마운 분이네요. 그래서 예. 옷을 다 갈아입고 나섰는데 색깔만 밤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또 바로 출발하신 좀 거예요? 자자고 하니까 뭐 그거는 미안한데 자기네 멋져 온다. 이게 신고 당하면
자기네가 엄청난 벌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자기네 딱한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밤길에 나서긴 했는데 진짜 온 하루 굶었다 밥을 먹으니까 식곤증이 몰려와가지고 네. 잠이 오는데 이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예, 졸리죠. 졸려가지고 그래서 네. 보니까 그게 오두막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열쇠를 이렇게 채워놨더라고요. 예. 그거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잤죠. 정신없이. 예. 사람 주인 오겠으면 오고 뭐 그냥 잔 거예요. 예. 자고 그다음에 또 걷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또 걷고 했는데 여하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다가 길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서 막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틀 만에 예. 어느 산 정점에 예. 올라갔는데 이게 도심이 사람 사는데 가까워진다 하는 느낌은 어디 있냐면 먼저 그 길이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길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산 위에 딱 올라가서 탁 봤는데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산 예. 밑으로 쫙 멀리 무연하게 그 벌판에 쫙 펼쳐지면 아마 진짜 멀리에 예. 그 이 집들이 집들이, 예. 보이더라고. 이제 주택들이 사람 사는 동네구나. 예. 아, 근데 그 산 정상에서 그 느낌은 예. 그걸 발견한 그 느낌이 진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정상에 그 산 꼭대기에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오토바이 하나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있다는 게가 예. 이게 너무 이상하고 나 이게 공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숨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누구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산 내려야 되잖아요. 일단 뭐 마을이 보이니까 그냥 내려가려고 쑥 지나치면 보니까 오토바이가 어딘가 살짝 녹이 쓴 느낌이에요. 세워놓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탔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한 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산 밑에 불악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오토바이가 고장난 건 아니네요? 고장난 건 아닌데 다행인 게 뭐냐면 시동도 못 걸잖아요. 예. 근데 가더라고요. 지금 뭐 이게 뭐 걸리진 않았더라고요. 내리막길이어서 그런가?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마치 그 타고 내려가는데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소리는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 내리막길이니까 내 그러니까, 생각에 예. 한 20리를 그렇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일단 그렇게 내려와 놓고 다 마지막 내려와서 그 오토바이 세워놓고 마을 입구에 들어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꼬부랑지 팽이 짚고 앉아 있는데 뭐 나를 보자마자 대뜸 알리나 보지 북한에서 오지 않았냐고. 예. 뭐 왔다고 그래서 전화 한 통만 좀 하게 도와달라. 예. 그래서 그분이 들어라 하더니 예. 그분이 참 운인인 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예. 전화하라고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진짜 두만강 넘어서 사경 헤매다가 이틀 만에 예. 그분 도움으로 난 그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이 그 사람 보내서 가지고 그때부터는 브로커 선 밟아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결국 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하느님 존재한 것만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딱 왔을 때는 어쨌든 북한에서 이렇게 쫓기다가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새로웠을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게. 예, 그렇긴 한데 저는 또 솔직히 뭐 한국이랑 통화를 하고 라디오도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 계실 때 어떤 문화적인 데는 너무 그렇게 생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좀 알고 계셨으니까. 조금 익숙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죠. 아니 그러면 북한에 계셨을 때 전화를 자주 통화하면서 여기 계시는 그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 이제 돈을 붙이잖아요. 그럴 때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가요? 한국이 뭐 좋다는 얘기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사실 전화 통화를 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실 그렇죠. 예. 그냥 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정황이나 체크를 하고 지금 사는 게 어떻냐 이 정도고
근데 그때 솔직히 느꼈던 감정인데 우리는 춥고 진짜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데서 전파 탐지기 차가 오거나 보이브에 들킬까봐 그 그렇죠. 시간이 엄청 긴장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냥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냥 저도 물어보고 그래요. 싶어 하고. 물어보고 싶지. 네, 어떻게 하고픈 사는지. 말 많고. 예. 그리고 우리는 빨리 말을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말도 빨리 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소파에 앉아 커피 마시며 전화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그게 맞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내가 그쪽에 있을 때는 엄청 욕을 했어요. 예. 자식들이 소파에 앉아 커피나 마시며 저렇게 아니, 전화질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막 지금 행사가 1초가 지금 예. 1분이 잘못돼서 내가 잡힌 적도 있거든요. 예. 잠깐만 확인 전화만 하느라고 1분 전화 켰다가 내가 잡힌 적 있어요. 예. 그 1분 1초가 막 그 진짜 그런데, 생명같이 예. 흘러가는데 아이 막 그렇게 욕을 했는데 내가 여기 오니까 예. 또 내가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 하게 되더라고. 다 잊어버리고. 아, 그건 참 그렇게 어쩔 수 되죠. 없어요. 예. 예. 사람이니까. 예,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북한에서 아무래도 여기 소식을 조금씩 들었잖아요. 네. 근데 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아, 여기 소식 들은 중에서 나는 이런 거는 믿지 않고 뭐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 와 보니까 야, 한국이 이렇긴 하더라.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있어요?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남한사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아니까 전자공업이 발전하고 뭐 이런 발전상은 다 알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진짜 그 돈 빠져나가는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다. 야, 돈 빠져나가는 기술, 어떤 기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처음에 신기한 게 차가 지나가는데 하이패스가 되는 게. 아,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네. 예. 하이패스. 고속도로는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도로 얼마나 열악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낼 수 있는 시속이 80km를 벗어나면 이게 힘들어요. 어디서? 북한에서? 예. 북한에서 80km 달리는 차가 있었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 승용차를 저는 타고 못 타봤으니까. 그래요? 예. 근데 80km가 거의 최고 시속이라고 봐야 돼요. 북한 근데 고속도로는 그렇죠. 거의 예. 근데 물론 다른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은 조금 틀리죠. 근데 예. 일반 우리가 말하는 국도, 예, 국도에서는 예. 도로에 뭐 제한 속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또 아시다시피 이 신호등도 없고 제한 속도도 없고 뭐 좌측선, 우측선, 실선도 없고 북한에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다 없잖아요. 예. 뭐 가다가 가고 싶은데 유턴해도 되고 뭐 후진해도 되고 뭐 내 관계 마음대로, 없잖아요. 예. 예. 속도가 차가 뭐 일단 많이 없으니까. 예. 제가 바쁘면 뭐 200노튼, 300노튼 관계없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나라는 예, 야, 그냥 일단 돈 빠져나가는 쪽에서는 최고다. 하이패스. 예. 고속도로 위반하면은 예, 그 사진 속도 위반. 저희가 속도 위반하면 예. 바로 사진 날라오는 거. 야. 이게 무인 시스템이잖아요. 예. 다. 그런 게 가장 신기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러나 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셨어요? 실제로 막 속도 내본다거나. 그쵸. 아, 진짜로 해보셨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로 우선 내가 해본 게 아니고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우리가 물론 뭐 운전면허 딸 때 어느 정도 공부는 한다지만 이게 다 뭐 잊어버리거나 예. 혹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납품 그런 업체에서 납품하는 직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빨리 내가 그걸 납품을 빨리 해줘야 되고 이런 시간적으로 촉박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신호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신호등.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제가 예. 막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게. 한 도로에서 하루에 3번 찍힌 적이 있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뭐요? 속도 위반으로요? 속도 위반으로. 아. 그러니까 그 같은 길을 제가 뭐 회사 일 때문에 응. 그 같은 길을 하루에 다 5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여기에 뭐 속도 위반 뭐 카메라가 있으면 있다고 어떻게 뭐 알림 표시라도 써줘야지 이렇게
찍어서 나한테 갑자기 이런 걸 날라다 주면은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다시 가봤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알림 표지판도 있었고, 예. 그게 다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보지라는 거죠. 예. 그 도로 바닥에도 뭔가 속도 몇이라고 써 있었고, 분명 그 사전에 몇 킬로부터는 그게 뭐 속도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국가를 욕하고 앉아서 예. 아니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있다가 야 이런 벌금 딱지를 이렇게 막 날라가 그래서 학비를 많이 냈어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달에 예. 주차 위반만 70만 원이치 했대요. 그건 세다. 예, 근데 그분이 장애인 주차. 아니요. 차들이 세워져 옆에 어떤 차들이 있길래 여기 차 세워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세웠대요. 그냥 또 그냥 세웠대. 계속 그쵸. 거기다가 매일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 달에 70만 원이어가지고 인생 공부를 했다. 사실 그랬어요. 우리가 예. 남한에서는 평범한 일상인지는 몰라도 예.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북한 데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죠. 하나하나는 진짜 엄청난 학비를 치러요. 예를 들어 제가 금방 나왔을 때 예. 지하철을 탔어요. 예. 지하철을 탔는데 어떻게 내가 엄한길에 잠들었나 봐요. 잠들었다 눈을 뜨니까 차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 한 명도 없고 나 혼자 있더라고. 깨워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기차는 어딘가 모를 그 창밖을 보니까 껌껌해요. 새까만데 어딘가 모르게 이게 처박힌가 봐요. 이게 그 종점이어가지고 지금 넣었나 봐요. 넣어놨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지금 그 상황에서 눈을 뜬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 황당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문도 열어보고 문 안 열리더라고요. 안 열리죠. 창밖을 내다보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뭐 솔직히 지인도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지인한테다가 전화를 했어요. 예. 야,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을 거라고. 예.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거기다 하래요. 예.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또 전화번호 어디 붙어 있나 하고 또 찾느라고 막 그래 헤맸는데 갑자기 덜컹하대 그 차가 또 움직여요. 그 또 어디 가나 하고서 또 황당해서 보니까 또 이제 또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역전에 가서 문 쏙 열어주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 한 3일 만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그때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당황했던 그 기억이 그래서 후에는 지하철 타면은 절대 자지 않아요. 아니 그 옆에 사람 좀 깨워주고 이러는데 그럴 그때는 것도 한데 예. 조금 그게 야속하기도 한데 그분들은 내가 알아서 일어나겠지 했겠지. 뭐 저렇게 너무 편히 주무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또 궁금한 게 기차 얘기 나와가지고 지하철 얘기 나와서 궁금한데 여행을 다녀보셨어요? 우리나라 와서? 여행은 뭐 저기 제주도도 가봤고 예. 거제도도 가보고 해외여행도 가보셨어요? 예, 베트남도 가보고 많이 저는 베트남이랑 못 가봤어요. 아. 예. 어떠셨어요? 우리 해외여행 이렇게 나갈 때 당당히 뭐 북한에서야 뭐 해외여행 꿈도 그쵸. 못 꾸지만 우리가 실제 말해서 태국에서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긴장감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만끽하며 올 수가 없었잖아요. 예, 어떤 여행이라는 그런 게 없었죠. 심취돼 온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혹시 뭐 어떤 일이 생길까봐. 그 불안감, 또 긴장감, 또는 어떤 복잡하잖아요. 이게 심리가.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외국이라는 데를 간다고, 뭐 베트남 간다고 이렇게 여권을 직접 쥐고 캐리어 끌고 이렇게 가보기는 처음인데. 그게 진짜 정말 어떠셨어요? 여권이라는 게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여권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여건이 그쵸. 우리가 꿈에 진짜 상위 1%나
외국을 다닐 수 있고 우리는 여권 자체를 볼 수도 없었고 그걸 뭐 구경조차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저희가 하나씩 다 가지고 거기다가 뭐 쭉 어디 갔다 하지만 일찍 우리가 또 놀란 거는 뭐냐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아, 예. 대한민국 여권을 예, 예, 예. 가지고 비자 없이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으면 베트남도 뭐 예. 아무 시각이나 갈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예, 예. 대단하죠. 저도 뭐 여권 가지고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게 이게 여권이구나. 저는. 여기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예. 정말 흔히 일상으로 생각하는 예. 그게 별치 않은 범상치 않은 그렇죠. 보편적인 예. 것일지라도 일반적인 우리한테는 그것이 다 특별한 거죠. 진짜 특별하고 새롭고 이게 그러면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여행을 다녔었잖아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는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제주도겠죠. 제주도. 예. 예. 제주도는 제가 관광 목적을 가지고 갔던 게 아니고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떻게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예.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사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제주도에 한번 놀러 오라고 예. 왕복 그 비행기 항공권을 떼서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 덕에 제가 가서 그 친구랑 같이 일주일 재밌게 놀다 왔는데. 제주도 아름답죠. 그쵸. 제가 그때 바닷가의 그 향취라는 건 저희가 북한에 살 때도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예. 해령이니까. 바다 구경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 또는 이 대한민국이 가진 이 관광이라는 이 시스템들 그때 한 번씩 살짝 맛보기 해봤죠. 야, 관광. 예. 대한민국 뭐 북한에서는 관광이란 거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았다, 달다 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그렇게 최근에 와서 보면 이게 대한민국은 음식이 좀 우리보다 이해로 좀 달게 먹네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잊지 않지는 거는 저희가 태국에서 생활할 때 진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태국 음식. 예.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진짜 고통스러운 음식을 먹다가 예. 배고프니 먹었지 진짜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딱 대한민국 도착했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나라 처음 드신 음식이 뭐였어요? 뭐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한국은 이게 차판에다가 자기 먹고 싶은 걸 만큼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배식해서 드셔보셨죠? 배식구에서 이렇게 근데 예. 그게 뭐 진짜 그런 것도 우리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죠. 그렇죠, 맞아요. 자유롭게 배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덜어서 먹는다. 그렇죠, 예.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주고. 직접 나눠주기 전에는 절대로 자율적으로 맡길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맡기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도망가요. 믿기 어렵죠. 네,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지만 북한은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는 이렇게 자율 배식 이런 것도 참 놀랍다. 그렇죠. 제가 버스에서도 한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하튼 뭔가 일을 치고 나면 여기 분들은 혹시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당황하죠. 지하철에서도 그랬고 지갑을 잃어버리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그러니까 그 버스 운전기사분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한번 연결해 보라 이래서 누가 도와줘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하니까 그 죽으신 분이 운전기사분한테 맡겨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그 돈과 카드와 뭐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참 어떠셨어요 그때? 진짜 탐복했어요. 탐복하셨어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막 악착스럽게 살아야 되니까 뭐 말도 예쁘게 안 나가고 표정도 예쁘게 안 짓게 되고 이런데 우리나라 와서는 지갑 잃어버려도 돈도 그대로 있고 카드도 그대로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아예 사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포기하는 그런데, 거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카드도 잃어버리고 지갑, 핸드폰 잃어버릴 적도 많아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얼굴 인상 막 찡그리고 이랬는데 그 찾아주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네. 물론 핸드폰 찾았을 때 사례비 저희가 뭐 5만 원씩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받으면은 뭔가 이게 이렇게 찡그리고 악을 쓰고 안 살아도 그렇죠. 되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너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서 여기 오면은 뭐든지 다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말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관리 사무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어떤 현장 감독 관리 이런 걸 제가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일하기가? 하여튼 뭐 그 예전엔 제가 힘든 일도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예. 지금은 직업적으로 많이 안정적이고 괜찮아요. 예, 좀 또 할만하세요? 뭐 너무 좋죠. 그렇죠. 예. 그 회사에서 식사는 어떻게 구내식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구내식당, 예. 그리고 입맛에 맞으세요? 구내식당 이게 사람이 참 그 변절이 가장 심한 게 입이라잖아요. 예. 사람이 예.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북한에서 성금 브로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보위기관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게 막 그 잡혀 들어간 적도 있잖아요. 예. 잡혀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주는 정말 짐승도 나추불킬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너무 역겨워가지고 못 먹다가 예. 세 끼째는 참지 못하고 그걸 먹어요. 네 끼째는 한 3일째 될 때는 그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짐승도 나츠불 키워서 못 먹을 음식이 3일째는 너무 맛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이런 공상을 해요. 나가면 내가 밖에서 그렇게 먹기 싫어 안 먹던 그 퐁퐁이 떡, 또는 뭘 다 생각을 해요. 내가 실컷 먹으리라. 실컷 먹어야지. 예. 근데 나오면 언제 그랬나 싶게 그런 걸 또 안 찾아요. 까먹어. 또 대등한 실례지만 여기 와서도 같아요. 예. 저희가 국정원에 와서 제일 처음 먹었을 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제가 한 3년 만인가 예. 제가 대형 트럭 운전 면허증을 따느라고 예. 하나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몇 년 전에 하나원에서 먹을 때는 그때 그 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맛있겠구나 하고. 맛있었고 내가 3년 만에 갔는데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왜 이렇게밖에 안 주지? 참. 야, 입이 변절이라고. 입이 변절이 됐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참 맛도 없게 준다.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밖에 적응을. 아니 이제 잠깐 국정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공 브로커를 이렇게 또 하셨으니까 어땠어요? 조사 과정이나 아니면 국정원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안기부라는. 그렇죠, 안기부죠. 국정원은 조금 생소했고. 안기부라는 게 좀 익숙한데 조금 악명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뭐 솔직히 다 아시다시피 여기 사람들이 매너가 엄청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전혀 뭐 나쁜 느낌은 안 받았는데 이게 제가 그 국정원 분들한테 이렇게 조사받는 그 과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쪽하고 막 연결해서 막 이게 돈 송금 막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막 대통령 뭐 비서실 또는 막 이런 쪽의 라인도 어떻게 좀 북한이 친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돈 막 이렇게 제가 송금 받아서 이렇게 해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요.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또 들어가서 이런 거짓말 탐지기
그런 걸 또 걸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예. 보이부 또 임무를 받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간첩이 아닌가. 예. 근데 실제 나는 그걸 걸었을 때 예.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오히려 더 이게 뭐랄까 안정되셨어요? 아니에요. 안정되는 게 불안하니까 예. 분명 나는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불안하죠. 보이부 간첩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괜히 더 불안한 거예요. 막 이게 심장이 쿵쿵 뛰고 난 간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안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겠지. 네.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처음이고 또 악명 높은 안기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짓말 그 탐지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떨리죠. 예. 예,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로 나오셨어요? 모르죠. 그럼 결과는 저한테 안 얘기했어요. 아, 결과는 얘기 안 했는데 거짓말이 예. 아니니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시겠죠? 뭐 그러겠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그러면 꿈이나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애초부터 네. 어떤 제가 감히 그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네. 원래는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들어가 공부도 하다가 내가 연령대에서 그러나 모든 게 밸런스가 이런 걸 도전하기에는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접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제가 그 플랫폼 그 쇼핑몰도 예. 조금 운영하거든요. 아, 예. 네, 전자상거래 쇼핑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예. 네. 회사 근데 요걸 다니면서. 조금 네. 예, 투자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걸 좀 더 그 특화 시켜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하나 좀 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걸 쪽으로 하나 하고 싶고 예.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라는 이걸 예. 전제 조건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통일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 자기 위치라든지 이런 예. 걸 잊지 말고 뭔가 준비 개념에서 예. 뭐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것 때문에 대학도 하나 다니고 예, 계세요? 다 졸업했어요. 아, 그래서, 졸업하셨어요? 예, 예. 사이버로 다녔는데 예. 일단은 그래가지고 뭐 하나하나 뭐 네. 예, 준비하고 해 가둬놓으면 네. 그렇죠. 때가 오지 않겠나 싶어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통일에 대해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또 탈북민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네. 와서 겪었던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하시는 일 네. 잘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사회는 어느 사회나 사람이 사는 사회는 공통점이 있나 봐요. 북한이든 남한이든 극소수는 또 나쁘고 일반적으로는 좋고 이런 부분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 하는 그렇죠. 뿐이지 어느 사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 사회 와서 따뜻하고 매너 있고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이 너무도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이 현재 직면한 난간에 낙심하지 말고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에 대비해서 좀 더 활기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즐겁게 또 진지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